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포커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ESG 시대에 발맞춰서 반려식물과 플랜테리어가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반려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힐링과 공기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플랜테리어와 같은, 즉 식물과 인테리어를 결합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상추 같은 먹거리 채소를 재배하는 데 만족을 했지만 이제는 허브와 꽃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로 공간을 꾸미는 것이 대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플랜테리어처럼 우리에게 휴식과 힐링을 가져다주는 ESG 활동, 그리고 영향력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그린 인터뷰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사회적 기업이 사이클링 챌린지라는 흥미로운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죠.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푸릇푸릇한 그린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회에 등잔불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이름만 들어보시고 막상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자연 보호와 자원 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 다수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와, 이 초록 색깔 옷이 굉장히 빛나는데요. 오늘 드레스 그런가요? 코드는 초록인가요? 네. 오늘 드레스 코드처럼 아주 푸릇푸릇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익숙하게 마주친 곳이 있어요. 그래요? 네. ESG 친환경 대전에 참가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희가 올해 3년째 가고 있어요.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었는데요. 네. 3년째고 아마 다양한 ESG 기업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맞죠.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저희 활동들의 주체라고 하는 도돌이라고 하는 ESG 서비스를 가지고 에코 네. 서비스를 가지고 도돌이를 만나볼 수 있고 네. 인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아, 정말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게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속 시원하게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사회적 기업하면 너네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쵸. 일반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을 구분한다면 기업 경영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는 게 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기업은 기업 경영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 이윤 주고. 네네네. 그쵸? 어떻게 보면 이윤을 많이 남겨서 맞죠. 그걸 투자한 주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형식이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기업들마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을 하는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보통 그럼 많이 벌면 어떡하는데 하면 일반 기업은 벌어서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시 사회적 재투자라고 해요. 예를 네, 들면 뭐 안전에 대해서 다시 쓴다든가 노동자에게 쓴다든가 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확장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래서 그게 아예 저희 정관에 딱 나와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3분의 2의 이익금의 3분의 2를 네. 반드시 사회적 재투자를 한다. 우와.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이익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익이 많지 않아서 아주 그렇게 잘 하고 있진 않지만 많아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가분들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Save Earth, Save Us. 영어 발음이 이것도 너무 라임을 꼬였는데. 네, 저희 비전으로 저희의 미션은 ESG 실천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이 되는 게 우와, 우와.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죠. 네. 자연과 자원과 사람의 가치 순환을 통해서 그걸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연과 사람과 가치의 순환. 네. 이게 그 문구군요. 네, 맞아요. 자연, 사람, 자원.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근데 사실 그게 사회적 기업가가 가져야 하는 목표잖아요. 그렇죠? 맞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 철학? 그러니까 물론 우리 회사의 그거는 하나의 미션의 가치 철학이고요. 또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른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을 네. 거예요. 그 철학을 얼만큼 녹여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다숲을 설립한 의미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전에 대학에서 한 21년 정도 학생들 가르쳤던 아 정말요? 그리고 우와. 예. 그때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가 우리나라 1호 사회적 기업가였던 유일한 박사님이 세우신 유한대학교였어요. 우와. 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유일한 기념관을 가면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제 그럼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계속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빡 만드신 건 아닌데 네.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 사회적인 어떤 가치 추구, 그다음에 나중엔 다 사회 환원하신 형태로 되게 아마 대부분의 아는 분들은 가장 존경하는 제 인생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 생각은 없었었는데 네. 제가 지금부터 한 꽤 오래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 낳으면서 저한테 사회적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 어떤 문제죠? 제가 2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정말 심오한 문제인데요. 약간은. 그럼 과연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네. 근데 보통은 아마 10% 정도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하고 살다가 아마 요즘 서점가를 가면 마흔에 읽는 사기, 마흔에 읽는 맹자, 마흔에 있는 여러 가지 철학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약간 방황하는 중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가치 철학에 대한 약간 부재인 네,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우리 딸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봤을 때 저는 유아교육부터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고요. 네. 학교를 제가 시작한. 유아 때부터 숲학교를 보내셨다고요? 네. 그래서 숲학교가 도시에 잘 없어요. 네. 거의 다 막 지방을 가야 되거나 이래서 그냥 서울의 관악산 자락에 몇몇 엄마들과 함께 작게 숲학교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뛰어놀게 만든 게 다숲의 시작이에요. 사실 다숲은 지금은 환경사업으로 막 ESG 하면서 얘기하시지만 실제 시작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던 그런 걸 우리 보통 소셜 미션이라고 해요. 네. 시작의 소셜 미션은 아파트가 고향인 도시 아이들한테 자연을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 도돌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시잖아요. 여기 앞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게 다숲에서 했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관이 된 건가요? 맞아요. 도돌이는 짜잔 여기 있는 이 가방 한번 보실래요? 이 우와, 가방 앞에 네. 있는 이 귀여운 애가 도돌이입니다. 자, 우와. 도돌이 명함 하나 드릴까요? 자, 와, 네, 좀 반갑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셜 테크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도돌이가. 정말요?
도돌이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자 그다음에 하나의 기술의 이름이기도 해요. 아, 정말. 네, 우리가 여기 있는 페트병 혹시 드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페트병을 들고 저는 뚜껑을 따고 네. 먹습니다. 아, 마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다 마셨으면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쵸. 네. 지금 보면 페트병처럼 생겼죠? 도돌이가. 진짜 페트병이에요. 네, 병뚜껑 모자를 쓰고 있고 안경은 무한 루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생수병을 모티브로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우와. 페트병 자원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좀 더 확장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요. 하고 정말요?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도 도돌이표가 음표의 도돌이표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트병을 리사이클 하면요. 10번에서 15번 순환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식품용 페트를 먹고 다시 식품용 페트로 만들고 원료화하는 것들. 저는 매번 버렸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쓸 수 있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럽에서 그 코카콜라가 우리 거 재활용 안 할 거면 사 먹지 마 이렇게 아, 정말.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앞으로 코카콜라는 여기 페트를 다 리사이클 페트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해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네. 전 세계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이후에 얘기할 ESG. ESG.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목줄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아, 정말요? 네, 너네 과연 ESG 잘해? 제대로 해? 거기에 정말요? 평가표에 다 해서 그 네.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적표를 내야 되는 게 똑같아요. 기업들은. 도돌이를 만든 이유는 페트병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유가 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 리사이클 다른 부자재나 다른 뭐 자원순환 제품을 개발할 것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재활용률이 높지 않으니까 기업들은 점점 가격이 이게 높아지고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재활용 자원인데 얘를 해외에서 다시 수입해 오면 그만큼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사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페트병을 자원화하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걸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원 선순환 사업을 생각하게 된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네네네. 대표님. 와. 그래서 저희 도돌이 머신, 예를 들면 에코테크인 이 도돌이는 저기 있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얘를 넣으면요, 스르륵 다 분쇄가 돼요. 실제로 이 머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몰랐네요. 이동형 도돌이 카가 있어서 네. 얘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마라톤장, 네. 그다음에 지역 행사장, 그리고 학교까지 저희가 많은 교육과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네. 계십니다. 앞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돌이가 지금 AI 도돌이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도둑이요? 네네네. 사실은 오프라인의 서비스만 하는 막 아이인 줄 알았는데 네. 얘를 AI 플랫폼, 그러니까 내년도 디지털 교과서에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안에 AI 도돌이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쉽게 도돌이 캐릭터로 ESG나 에코 컨텐츠를 웹툰 같은 컨텐츠를 굉장히 쉽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 되게 손쉽게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ESG나 환경에 관련된 네. 컨텐츠들을 자기 스스로 창작자가 되어볼 수 있게. 도돌이랑 같이 창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돌이 캐릭터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만으로 막 화난 도돌이, 웃는 도돌이, 뭐 팔을 이렇게 하는 도돌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와 함께 본인이 뭐 기안84처럼 본인이 거듭다 자기가 창직도 할 수 있겠죠. 우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도돌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하나뿐만 아니라 얘를 아까 소셜테크 크리에이터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폐연수막, 폐 이런 걸로 돼 있는 자원순환 제품류. 네. 그러니까 도돌이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면 그 자원화한 것들 가지고 계속 어린이를 위한 자원순환 제품류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원순환의 일자리를 누구랑 손잡고 할 건가? 저는 시니어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후원하는 한국 시니어 인재개발원이라는 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공간이
터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시니어에게 꿈이 있고 쉼이 있고 놀이가 있고 일이 있는 이 터를 전국에 100개, 100호점만 지금 3호점까지 만들었거든요. 서울 100호점까지 만드는 게 목표. 네, 서울이 1호점, 그다음에 화순, 전남 화순이 2호점, 그다음에 부안에 3호점까지 만들었는데 100호점까지 만들어서 지금 도돌이를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할 때 이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목표는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 소멸, 지역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인구라고 합니다. 오고 가는 도심에서 어느 정도 잡이 있고 뭐 역량이 있는 네. 시니어,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아래 내려가서 서로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걸 이 터와 터끼리 연결하면서 그분들의 슬로건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 기여하는 선배 시민들의 배움과 나눔 터. 그분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돌이와 함께 우리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ESG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돕는 그런 좀 기여하는 선배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ESG란 뭐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T가 아니라 F라 가지고 약간 결정장애 같아요. 한 단어로 축약하는 거 이런 건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를 준비해왔습니다. C요? 네, 우와. ESG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뭐 ESG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보면 뭐 나 하나 텀블러 쓴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선생님들부터 여기 보시는 시민부터 먼저 실천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작은 꽃들이 서로 너와 내가 함께 꽃폈을 때 꽃밭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ESG가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실천이 모여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괜찮아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조금은 기여하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에티켓이 저는 ESG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표님의 좋은 말씀, 특히 시와 어우러지는 ESG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수비거로운 여정,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져 큰 숲을 이루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 다수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중장년층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인생은 50세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을 해결하고 계신 해결사 사회적 기업을 모셨습니다. 5060 세대의 제2의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계신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상상우리 신철우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 컨택을 드렸었는데요.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쾌적하죠? 제대로 갖추고 네. 또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기에 앞서서 상상우리라는 기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상상우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상우리는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하자는 소셜 미션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한 12년 전쯤인 2013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저희는 중장년분들에게 특히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퇴직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또 재취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도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우리라는 이름도 조금 특이해요. 상상우리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우리입니다라고 하면 상상하다, 보통 이미지라는 단어를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상우리는 그런 상상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원래 사업 초기에 모델이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서로 돕고 또 일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세대가 함께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네. 상부상조라는 단어가 우리 회사 이름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글자인 상상을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 또 상상하는 상부상조하는 우리들이라는 의미가 되었고요. 또 저희는 뭐 상상하다라는 의미도 좋아서 상부상조하는 혹은 상상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졌잖아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찾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중장년분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분들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0만여 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100만여 명이요? 네. 오, 굉장히 거의 많은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해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25만 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명이 출생할 때 4명이 퇴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군요. 네, 그만큼 그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들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상우리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나 지자체 혹은 대기업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취업할 때 어려움이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상담하고 일제 연계하는 것을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업, 특히 이제 커리어 피트니스라는 이름의 그런 상품명인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 커리어 피트니스요? 네, 그래서 커리어 피트니스는 마치 운동을 하듯이 네. 또 같은 동료들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런칭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년분들의 로망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런칭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중장년분들의 로망이 학과가 되고 그 학과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학기제로 그래서 그 학과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 그중에서도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설정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항상 우리가 시작된 게 한 12년 전이고요. 저는 그 전에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회사를 다니는 그냥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제가 중장년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은퇴나 퇴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 못했었는데 그런 그분들의 걱정을 제가 듣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3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큰 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걱정들,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보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사실 은퇴 후에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의나 상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는 중장년분들한테 특히 저는 이제 변화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변화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변화하세요라는 말씀보다 확장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본인이 가졌던 부분에서만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요. 또 교육도 많이 받아보셔야 되고 또 책도 많이 읽음으로써 나의 사고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영역을 확장을 하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확장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소한 거라도 활동하면서 에너지 있게 움직여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두 가지 정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진정성,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저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성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 혹은 이 사업 너무 힘들다. 그쵸. 그리고 너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사업을 왜 네.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할 때도 정말로 이게 고객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성은 말 그대로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하고 또 오랫동안 생존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좋은 취지에 혹은 좋은 미션을 가진 기업들이 초기에 없어진다거나 힘들어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저희는 가장 좋은 방향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네. 후배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상상우리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상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서울에 있고 또 서울이나 또 경기도에 계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퍼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쪽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MG로부터 그때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런칭을 할 때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 온라인 쪽의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MG와 연관성이 있으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MG의 사회공헌 활동의 사업의 하나로서 저희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선정이 되었고 그때 그 사업화 지원금으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에 중장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 혹은 일거리들을 올려놓고 또 요즘은 더 많은 그런 컨텐츠들을 소개하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혹은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MG의 지원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분야를 넓히셨군요. 네, 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외에도 좀 개발시키고 싶으신 방향이나 분야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한 10년 넘게 중장년분들의 일자리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좀 해왔는데요. 네. 사실 그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일 말고도 또 더 많은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과 상관없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 혹은 회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부터 재무 관리 또 재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상담과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장년들의 여가
프로젝트도 혹은 커뮤니티 활동들도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장년분들의 어떤 건강 쪽도 저희가 다룸으로써 사업을 일해서 다른 영역, 특히 중장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모든 분야를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ESG는 일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러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같은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어요. 또 네.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불려지기도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잊혀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ESG는 예전부터 우리가 당연히 바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로도 ESG는 정말로 한 시대의 네. 어떤 이슈가 되는 단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려지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ESG는 일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상상우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상담자의 심리까지 보살펴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톡톡 튀는 ESG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 시작합니다. 2024년 ESG 평가에서 중위권 기업의 ESG 경영 강화로 A등급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국 ESG 기준원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CD등급 기업은 49.2%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청정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정수소를 활용한 광역 단위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내년까지 12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분류공기와 그린공기를 산업과 교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 시장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배 성장하며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IEA는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이 2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세계 원유 시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지난 4일 전경련회관에서 탄소중립 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과 해외 사례를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협력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13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녹색 성장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2035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그린 수소 충전센터와 해상 풍력 발전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다산홀에서 ESG 경영 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성장 시대, ESG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ESG를 통한 기회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최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4년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디지털과 기후기술을 주제로 한 이 컨퍼런스는 첫날 정수종 서울대 교수와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6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협약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회담 끝에 공식 폐막일을 넘겨 종료됐습니다. 당사국들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 10년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집계되며 목표치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노기는 원전 확대와 산업체질 개선 등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슈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가치를 나누는 체험 선행 현장,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서 굿윌 스토어를 찾아왔는데요. 이 강서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세정 MC와 함께 생생한 순간들을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선행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최선연의 박재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인데요. 이곳은 기부물품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한 일터입니다. 이 자원을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또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 근로인들에게 자립을 돕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오늘 선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생필품을 직접 가져와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출구 없는 매력을 가진 체험 선행 현장,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윌 스토어 미래강서점 영업 담당 문영준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우선 굿윌 스토어 일반인들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굿윌 스토어는 이제 일반인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그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물건을 재판매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 등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저희는 8명의 장애 근무인분들이 같이 근로하고 계시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기증해 주시는 분도 많아서
상품화해서 물건 재판매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체험하러 왔는데 저한테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네, 돈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ipe it down, wipe it down, wipe.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선배님한테 요리 잘 닦았는지 한번 확인 받아보겠습니다. 선배님 어떤가요? 오늘 손님이 정말 많이 왔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날이죠? 네, 오늘은 이제 비율을 50%를 하는 날이에요. 50% 할인이요? 네. 저도 살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 비율료 50% 데이는 날짜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 왜냐면 저희가 물건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해야 돼서 뭐 너무 많을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제 50%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님분들이 이런 거 언제 해요 하실 때 저희가 참고를 하여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지금 선배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포스 찍는 거 배웠는데요. 선배님 어때요? 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자꾸 모든 걸 다 비싸게 파시려고 해요. 저 손님 밀렸을 때 약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흘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또 선배님이 제가 5만 원을 50만 원으로 할 뻔했는데 잘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라색 택이 50% 할인 중이라서 네. 보라색 택 옷을 확인하고 있어요. 와, 근데 혹시 구디 스토어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오픈해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품질이 너무 좋고 저렴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서로 상생이고 윈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옷을 구매해서 입으신 적도 있으세요? 네, 많아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골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블라우스도 입으세요, 혹시? 블라우스는 잘 안 입으세요.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 좋아요. 네. 가을이니까 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마치 백화점에서 모델분이 입어보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구디스토어의 기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살고 있는 최하미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뭐 물건도 아깝긴 하지만 제 주변에 그 장애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저들이 성장을 했을 때 자기만의 경제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서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비장애인, 장애인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네, 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계신 천사분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의 문턱에 걸려 더 넓은 세상이 아닌 더 좁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하면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실천, 구디스토어 후원이나 물품 기증에 여러분도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물품들도 많이 있으니 구매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선행체험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최선연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선행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연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봤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래는 지속 가능한 미래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SG 경영을 적극 추진했던 CEO의 명언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꾸준히 복지와 동떨어져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는 소식은 저까지 힘찬 희망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ESG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ESG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푸릇푸릇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포커스엠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